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버님들의 몸과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진료실 창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이토록 따스한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 듯하여 제 마음이 늘 아려옵니다. 겉으로는 허허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게 당연하지요? 라며 호탕하게 웃으시지만 청진기를 대고 맥을 짚으며 눈을 맞추다 보면 그 웃음 뒤에 짙게 깔린 그늘과 남모를 한숨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안 되는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깊숙한 곳,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뼈아픈 곳에 생긴 생채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담이 무르익고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릴 때쯤이면 환자분들은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진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힘차게 저를 깨우던 아침의 신호, 그 뜨거운 반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는 가슴 먹먹한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랫도리가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에 이제 나도 끝난 건가? 더 이상 남로서의 기능은 다한 것인가? 하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수십 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존재론적인 위기감이자 서글픔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른바 새벽의 텐트라고 불리는 조조 발기 현상이 자취를 감추어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를 타박하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우리 인체는 60이 지나고 70이 훌쩍 넘어서도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의 길만 잘 뚫려 있다면 언제든 다시 뜨겁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결코 위로의 빈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관리된 혈관을 가진 70대 남성은 관리되지 않고 기름진 음식에 찌든 40대 남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건강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지만 혈관만큼은 다시 20대처럼 탱탱하게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이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파란색 알약이나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녹용보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음식. 어머니가 부엌 아궁이 앞에서 끓여주시던 그 구수한 냄새. 바로 밥솥바닥에 눌어붙어 있는 소박한 누룽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원장님, 밥 누른물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여러분이 식당에서 후식으로 드시던 그 밍밍한 누룽지 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집 주방 찬장에 반드시 있는 이것, 딱 한 스푼을 더하는 순간 이 평범한 숭늉은 꽉 막혀있던 미세혈관을 뻥 뚫어주고 꺼져가던 남성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적의 천연 정력제로 병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이 조합이 남성 활력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섭취법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환자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작년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5살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김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색은 검붉고 탁했으며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보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을 진짜 괴롭히는 건 수치상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김 선생님은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박 원장님, 아내 옆에 눕는 게 죄인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반응 없는 제 몸을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자가 아닌가 봅니다. 친구들은 다들 좋다는데 비아그라를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려 겁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의 혈액 검사 결과와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만성적인 염증 소견이 보였고 무엇보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 아주 끈적끈적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발기라는 생리적 현상은 결국 혈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아침이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순식간에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으로 쏠려 들어가 꽉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의 경우처럼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그 안을 흐르는 피가 마치 갯벌의 진흙처럼 뻑뻑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미세한 말초혈관 끝까지 혈액이 도달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인 대동맥은 뚫려 있어도 집 앞 골목길인 모세혈관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약물을 써서 혈관을 넓히려고 하니 부작용만 생기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당장 비싼 시술이나 약 처방을 권하는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댁에 가셔서 매일 아침 공복에 제가 알려드리는 특제 식초 누룽지 숭늉을 딱 한 잔씩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김 선생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원장님, 밤 누른 물에 식초를 타 먹으라고요? 그게 약이 됩니까? 라고 되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권해드렸고 꼭 실천하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김 선생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발걸음 소리가 달랐습니다. 검붉고 탁했던 안색은 맑은 복숭아빛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무슨 좋은 약이라도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도대체 밥솥바닥에 그 흔한 누룽지와 시큼한 식초 한 숟가락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이런 드라마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먹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누룽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누룽지를 취건반이라 칭하며 위장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게 도우며 오장을 보호하여 기력을 돋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숭늉을 찾으셨던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쌀을 밥으로 짓고 솥 바닥에서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쌀의 전분이 열을 받아 갈색으로 변하면서
구수한 맛과 향을 내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함께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덱스트린은 남성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과 장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노폐물, 기름때, 그리고 중금속을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부인 셈이죠.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은 뒤 기름진 프라이팬을 닦을 때 그냥 물로는 안 닦이지만 밀가루나 쌀뜨물을 쓰면 기름기가 싹 거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누룽지의 숭늉물이 우리 혈관 속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님 여러분, 단순히 소화가 잘 되고 해독이 된다고 해서 죽어있던 정력이 벌떡 되살아날까요?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혈액의 온도와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증이 난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십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는 분들도 아침에 찬물 한 잔이 보약이다 라며 이런 습관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남성 활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져야 할 엔진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의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고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의 점도가 가장 높고 끈적끈적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깜짝 놀라 잔뜩 움츠러들고 그 냉기는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 말초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버립니다. 혈관이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피가 통하겠습니까? 특히 전립선과 생식기 주변의 미세혈관들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차가운 기운은 남성 기능의 최대 적입니다. 반면에 푹 끓인 따뜻한 누룽지 숭늉은 우리 몸 깊은 곳, 아랫배 단전까지 열기를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면 굳어있던 혈관이 스르르 풀리며 이완됩니다. 혈관이 이완되어야 비로소 혈액이 다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룽지의 구수한 탄수화물 성분은 밤새 굶주린 뇌와 신체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침의 나른함을 깨우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단순히 따뜻한 숭늉만으로는 부족한 그 2%를 채워줄 비밀 병기. 7시간, 아니 그 이상 지속되는 강한 힘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천연 발효식초를 한 스푼 추가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댁 부엌 찬장 한 구석에 있는 바로 그 식초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구수한 숭늉 맛으로 먹는 건데 거기다 시큼한 식초를 넣으라고? 맛 다 버리는 거 아니요? 그리고 빈속에 식초 먹으면 속 쓰리지 않나?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맛을 떠나서 이 두 가지, 즉 누룽지의 탄수화물과 식초의 유기산이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의학적인 기전을 아주 쉽게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룽지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마치 설탕물에 절여진 잼처럼 끈적해지고 손상되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인 혈관 동맥경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들은 위장에서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즉, 누룽지가 주는 에너지는 섭취하되 혈당이 치솟아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식초가 방패처럼 막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적절히 조절하여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입니다. 식초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돕는데 이 아데노신이 남성 기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학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데노신은 혈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관을 넓혀주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입니다. 남성분들이 비뇨기과에서 처방받는 그 유명한 파란 알약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 무엇입니까? 강제로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식초의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회로인 크렙스 회로를 힘차게 돌려주면서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동시에 아데노신 분비를 도와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혈류량을 늘려주는 천연 비아그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대폭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피가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피가 맑고 깨끗해지면 신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저 멀리 발끝, 그리고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막힘없이 콸콸 흘러가게 됩니다. 꽉 막혀있던 출근길 강변북로가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쾌감을 우리 몸의 혈관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룽지의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혈관 속 찌꺼기를 씻어내고 따뜻한 온기로 혈관을 넓혀준 뒤 식초의 유기산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삼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돈을 들일 필요도, 병원에 가서 부끄럽게 상담할 필요도 없이 매일 아침 주방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내 몸을 살리는 생명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적의 식초 누룽지 숭늉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마트에서 파는 공장에서 찍어낸 봉지 누룽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합성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고 고온에서 급속으로 구워내 쌀의 영양소가 이미 많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금 귀찮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든 현미 누룽지입니다. 제가 왜 하필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강조할까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쌀 눈, 배아느시, 이 떨어져 나가 영양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 현미에는 혈관에 노진지만들 튼정만 가피어 더럽에 템미제 다가요. 반면 현미에는 현미 논인 영역가돌이죠 살몬도롤입니다. 반면 현미제는 혈관에 노준지만서 반단주나가 손당과다라고 줍니다. 반면 현미난의 중정 과정에서 쌀의 뱃윤을 도정 과정에서 쌀 눈이 나가요. 반면 현미에 혈관에 노준지만서 반단주나가 마치 대안입니다. 제가 왜 하필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강조할까요? 백미엔 현미의 대안은 통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쌀 눈이 나가요. 그대부 백미를 타근과저 많이 털어져 나가. 단면 현미무는 병관의 중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쌀 눈이 나가요. 반면 현미래는 혈관에 노준지만서 반단지나가 마치 배안입니다. 반면 현미무는 혈관에 노준지만서 반단지나가 못해 첨배 배안입니다. 그대부 백미는 청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살둔이 나가요. 반면 현미는 혈관에 도준지만서 반단지나가 마치 배안입니다. 경미바 대안은 도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살문이 가가요. 반면 현미찜은 혈관에 노준지만서 반단지나가 못해. 반면 현미무는 혈관에 도중지만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살둔이 나가요. 반면 현미무는 혈관에 도중지만서 쌀의 현미분이 나가요. 사곰 반벽계 내르쳐 단벽계 개성 청보고는 달아보에
반벽계 데르처, 사금 반벽계 도종 과정이라 청보금 댕미도 해연듭니다. 제가 왜 하필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이 집중된 쌀 눈 떨어져 나가 영양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 현미에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 토코페롤과 섬유질이 백미보다 몇 배나 더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의 씨눈에 들어있는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철새가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신비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남성의 지구력과 스태미나를 증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남자, 밤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백미가 아닌 현미를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일러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메모해 주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첫째, 현미밥을 지으실 때 밥물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잡으세요. 밥이 질면 누룽지를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떡처럼 되어버립니다. 밥알이 약간 고슬고슬해야 얇게 펴지고 바삭한 누룽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둘째, 밥이 다 되면 프라이팬에 아주 얇게 펴서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줍니다. 이때 성격 급하신 우리 아버님들, 빨리 익히겠다고 불을 세게 하시는데 그러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약불에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셋째,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검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너무 타버린 탄 음식은 오히려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황금빛이 도는 갈색, 딱 그 정도까지만 구워주세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수제 현미 누룽지는 식혀서 밀폐용기에 담아두시면 훌륭한 비상약이 됩니다. 이제 숭늉을 끓일 차례입니다. 물 5컵 정도를 냄비에 붓고 누룽진지를 넣고 푹 끓입니다. 단순히 물만 데우는 게 아니라 밥알이 완전히 퍼져서 흐물흐물해지고 국물이 뽀얗게 마치 사골 국물처럼 우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룽지 속의 수용성 영양분과 혈관 청소 부인 덱스트린이 물로 남김없이 빠져나옵니다. 숭늉이 완성되면 불을 끄고 한 김 식혀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이 타이밍이 고든 타임입니다. 여기에 천연 발효식초를 밥숟가락으로 딱 하나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에 파는 속성 양조 식초나 빙초산이 들어간 식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뒷면 성분표를 보시고 주정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발효 또는 천연 발효라고 쓰여 있는 사과식초, 감식초 혹은 현미흑초 같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천연 발효식초에는 수십 종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초 특유의 톡 쏘는 향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일주일은 밥숟가락 반 개나 티스푼 하나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구수한 숭늉의 맛 뒤에 살짝 감도는 새콤함이 의외로 입맛을 돋우고 마시는 순간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식도와 위장을 거쳐 아랫배 단전까지 찌릿하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마셔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쓰고 땀을 흘려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끈적해져 있고 혈전이 가장 잘 생기는 위험한 시간이 바로 새벽과 아침입니다. 이때 빈속에 들어가는 따뜻한 식초 누룽지 숭늉 한 사발은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잠들어 있던 혈관을 확장시키는 모닝콜과 같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까지 원활하게 해주니 아침부터 뱃속이 뻥 뚫리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장이 건강해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 생성도 원활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장 청소가 곧 혈관 청소이고 혈관 청소가 곧 정력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72살의 박 어르신께서는 평생 심각한 소화불량과 손발 차가움증을 달고 사셨습니다. 악수할 때마다 손이 얼음장 같으셨죠? 손발이 차다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잘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이고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데 우리 몸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혈액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생식기로 피가 제대로 갈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남성 기능도 약해져 자신감을 잃으신 지 오래되셨죠.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10초 숭늉요법을 시작하시고 딱 보름 만에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원장, 정말 신기해. 손발이 따뜻해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정말 수십 년 만에 다시 받았네? 라고 말이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가 높아지고 기초대사 능력은 10% 이상 향상됩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꺼져가는 신진대사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누룽지의 은근하고 따뜻한 성질이 그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천연 자양강장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선천적으로 아주 약하시거나 평소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식초의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 정도로 시작하시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또한 시판되는 누룽지 중에는 찰기를 위해 찹쌀이 섞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찹쌀은 소화는 잘 되지만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거친 곡물, 즉 현미나 보리가 섞인 누룽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식초 누룽지 숭늉의 효과를 단순히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짝꿍 음식 2가지와 반대로 공들여 마신 숭늉을 헛수고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섭취 요령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효과를 100배, 1000배 높이는 마시는 자세와 호흡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의식을 집중해서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드시는 겁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식탁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드시는데 이러면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가 물리적으로 눌리고 압박을 받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방금 만든 따뜻한 식초 누룽지 숭늉 그릇을 2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지세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먼저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바로 삼키지 마시고 혀끝으로 그 구수하면서도 시큼한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내 혈관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이죠. 물을 삼키실 때는 단전 호흡을 병행해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 즉 배꼽 아래 7cm 지점인 단전까지 공기를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배를 풍선처럼 불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지나
그 따뜻한 기운이 단전에 묵직하게 고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긴장된 혈관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해 상체에 쏠려 있던 열을 하체로 내리는 수승화강, 수기는 올리고 하기는 내림의 효과를 냅니다. 남성의 활력은 머리가 차갑고 아랫배가 따뜻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 기적의 물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짝꿍 음식 2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누룽지 숭늉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이것들을 곁들이면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생마늘도 좋고 구운 마늘도 좋지만 왜 하필 식초에 절인 마늘장아찌일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는 피로 해소와 정력 증진에 있어 일반 비타민보다 수십 배 강력한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마늘을 식초에 절이면 식초의 유기산이 알리신을 파괴되지 않게 보호하고 체내 흡수를 돕는 최고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식초 숭늉을 드시고 아침 식사 반찬으로 마늘장아찌 3쪽에서 5쪽을 꼭 챙겨 드세요. 마늘의 스코르디닌 성분이 음경 해면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식초 숭늉이 틀어놓은 고속도로를 따라 강력한 에너지를 싣고 달릴 것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호박씨입니다. 숭늉을 끓이실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다 끓인 숭늉을 드실 때 볶은 호박씨 한 줌을 오독오독 씹어 드셔보세요. 호박씨는 서양에서 남자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아연이 굴만큼이나 아니 무게 대비로는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주 원료이자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델타 시진스테롤이라는 특수 성분이 있어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하고 가늘어진 소변 줄기를 굵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누룽지와 고소한 호박씨의 식감 조화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남자를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습관처럼 드시는 믹스커피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식초 누룽지 숭늉으로 기껏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을 섭취했는데 직후에 믹스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의 카페인과 프림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이뇨작용을 촉진해 애써 섭취한 좋은 수분을 몸 밖으로 너무 빨리 배출시켜버립니다. 특히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므로 우리가 의도한 혈관 확장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커피가 드시고 싶다면 숭늉을 드시고 최소 2시간 뒤에 가급적이면 설탕과 프림이 없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로 드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다가 3-4번씩 깨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식초 누룽지 숭늉은 철저하게 오전에 집중해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1잔, 그리고 점심 식사 전후로 1잔, 이렇게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야간뇨를 예방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낮 동안에 마시는 식초 숭늉은 체내의 염증을 씻어내고 소변 농도를 묽게 하여 방광을 자극하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방광과 전립선의 기능을 회복시켜 야간 배뇨 횟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밤에 물을 조심하시되
낮에는 충분히 이 건강한 물을 드셔야 전립선 찌꺼기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요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효과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될까? 의심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몸은 반드시 좋아진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상극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은 곤두박질칩니다. 아침에 따뜻한 송룡 한 잔을 마시는 그 5분, 10분의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자식 걱정, 돈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치유하고 있다는 감사함. 오늘 하루도 두 발로 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아름답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 갖게 되는 은근하고 지속적인 활력, 지혜가 깃든 여유로운 남성미야말로 진정한 멋짐이 아닐까요? 60대, 70대는 결코 인생의 뒤안길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아내분과 손을 꼭 잡고 산책하며 제2의 신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현미식초 누룽지 숭늉이 여러분의 그 작은 습관,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남편, 그리고 한 사람의 남성인 여러분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딸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세월의 흔적과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시되 그 안의 생명력만큼은 20대 청년처럼 푸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한 힘을 느끼시며 아, 오늘도 살아있음이 참 좋다. 참 좋은 날이다. 라고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마디마디에 맑고 힘찬 피가 돌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만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댁세, 아니 그 너머까지 건강하게 누리십시오. 병석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고단한 노년이 아니라 튼튼한 두 다리로 힘차게 대지를 밟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강인한 육체와 또렷한 정신으로 남은 생을 축제처럼 즐기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셨기에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100년 인생을 저 박민영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 누구보다 뜨겁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